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개념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데아는 형태 또는 아이디어라고도 번역되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이 공통적인 본질이나 본연적인 형태를 지칭합니다. 반면 플라톤은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대상들의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은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데아는 현실적으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인지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 본질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삼각형은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삼각형이라는 이데아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며 모든 현실적인 삼각형들은 그 이데아로부터 파생되거나 참조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물질적 세계의 사물들은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이데아의 개념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식과 진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는 학습이 이데아를 상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데아에 접근함으로써 높은 지성과 철학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물들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항상 아름답고 선함의 이데아는 항상 선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데아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가진 영혼 덕분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만큼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어나 물질적 세계에 들어왔다.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이데아들을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물질적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데아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지적인 부분인 이성, 감정적인 부분인 혼, 그리고 욕망입니다. 이성은 영혼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이성과 지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성은 추론, 사고,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며 진리와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성은 이데아에 접근하고 현실 세계의 불완전한 사물들을 뛰어넘어 더 높은 영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실은 이데아가 열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혼이나 욕망 같은 감각적 도구로는 결코 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카리스마, 지혜, 정의 등과 같은 미덕의 발전을 지원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은 영혼의 중간 부분입니다. 혼은 용기, 분노, 사랑과 같은 감정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미덕의 구현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혼은 이성과 욕망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올바른 행동을 위해 지성과 협력합니다. 그러나 혼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지배적이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이성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욕망은 영혼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욕망은 음식, 성, 재물과 같은 육체적 욕구를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미덕의 발전과는 상반되는 경향을 지니며 주로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욕망은 이성과 의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탐욕과 욕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 혼, 욕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고 혼과 욕망이 이성을 복종할 때 영혼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이란 영혼이 이데아들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영혼은 이데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철학을 통해 이데아적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고 목표라고 봤습니다. 이데아를 추구함으로써 영혼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 이상적인 세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있어 철학이란 이성을 통해 혼과 욕망을 통제하고 이데아에 닿아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철학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더 높은 지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데아적 사회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중시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이성으로 이데아를 좇는 철학자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철학자는 이데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인 정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 혼, 욕망 가운데 각각의 영역이 특히 발달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이 혼과 욕망을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철학자로서 지배계급을 구성하여 사회와 공동체를 이끌고 혼이 강하여 용기가 뛰어난 자들이 수호계급으로서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욕망이 강하여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산계급으로서 농민, 상인, 장인이 되어 국가의 물자를 공급합니다. 플라톤은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배계급은 국가를 통치하고 수호계급은 국가를 도와 생산계급은 국가의 물자를 생산하는 일에 충실하며 국가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계급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국가가 정의로울 때 사회는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